그렇기 때문에 꼭 무조건 한여름에 보양식으로 육류를 먹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름철일수록 더욱더 부족해지기 쉬운 게 암 환자 여름철 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쨌든 뭐 어떤 여름이라든지 뭐 계절에 관계없이 암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수면 장애가 있어요.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이제 여기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수면 장애는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동안에 뭐 수술을 받게 되면 통증이 나오잖아요. 항암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또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피부 같은 게 손상을 하거나, 또 방사선 하게 되면 상당히 피로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암 환자분들이 한 60% 환자들 이상에서 그런 불면증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날이 너무 덥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더 잠을 자기가 더 어려워지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절대 침대에 들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30분 이상 있어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일어나라. 그리고 낮에 절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잠을 자지 말라.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최소한 자기 4시간 전에 끝내라. 그 다음에 운동도 잠자기 2시간 내지 3시간 전에 운동도 다 끝내라. 그 다음에 간식을 먹지 마라. 자, 이런 부분들이 생활 내 방식을 바꿈으로써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수면 유도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멜라토닌 제제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지금 이 시기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더운 상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환자들이 에어컨을 많이 켠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컨을 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선풍기를 틀어서, 선풍기를 또 틀더라도 내 몸으로 직접 오지 않게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간접적으로 공기가 순환돼서 나한테 바람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근데 에어컨을 틀어버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괜찮았지만 자는 동안에 체온이 더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에어컨 같은 거를 켜지 않는 거. 그리고 저녁에 늦게 물 같은 걸 많이 마시지 마세요. 날이 더우니까 물을 막 벌컥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다가 깨는 거예요. 계속 자다가 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잠을 설치게 되고, 또 날이 더우면 한번 잠들기도 어려웠는데 중간에 깨가지고 또 잠을 들려고 하면 더워서 더 잠들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도 어느 정도 잠들게 한 4시간 이전에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막 날은 덥고 잠은 안 오고 그러니까 막 핸드폰을 막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TV를 본다든지 이런 강한 빛, 특히 블루 칼라 빛을 많이 보게 되면 또 잠을 설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거.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게 아마 조금 수면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름철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많이 지치고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 기력이 많이 떨어지죠.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뭔가가 뭘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또 기력도 올라오고 체력도 올라오고 면역도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인데, 뭐 많은 걸 먹어서 기력 올라오고 체력 올라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면역 올라온다는 거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면역은 내가 많이 먹는다 해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름철에 내가 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겠는가? 우리 환자분들 아마 대부분이 고기 먹고 육류 먹는 거. 안 되면은 여름철에 우리 뭐 삼계탕 먹고,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염소고기 막 이런 거, 요즘에 한참 또 염소고기를 뜨더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먹어가지고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 조금씩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닭고기를 먹으려면요, 닭가슴살을 먹으면은 닭가슴살 그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3,000개 들어있는데
닭가슴살에 있는 세포 속에는 한 10만 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고 기록 올리는데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먹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철에 보양식이라고 먹는 것은 대개 이제 알기닌이라는 아미노산 보충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복날 보면은 뭐 이제 삼계탕을 먹는다. 그게 대부분 다 보면 알기닌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알기닌을 그렇게 잘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기닌은 잘못하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알기닌에서 우리가 산화질소라는 거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폴리아민이라는 이런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먹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내 목적하고 다르게 폴리아민이라는 것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래 됐을 때는 이거 발암물질. 그래서 알기닌을 먹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가 보양식을 먹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름날 뭐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조금 뭐 몇 점 먹는 건 괜찮아요. 평소 때 먹는 것처럼 든든하게 먹고 배 도닥거리면서 기분 좋았다. 근데 그게 정말 기분이 좋을 상황인지 아니면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상황인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저는 그런 쪽보다는 여름철에는 특히 우리가 그 탄수화물 중에서 복합 탄수화물 계통을 조금 먹고,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식사로 하자면은 뭐 이제 보리나 현미나 그 다음에 뭐 호밀, 통밀, 귀리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야채 스무디 같은 것을 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우리 여름철에 소홀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름철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걸 공급을 충분히 잘 해주는 게 에너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높여져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지친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게 되면 칼로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채워야 된다는 개념으로 고기를 먹고 막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실제 필요한 칼로리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제일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이에요. 그럼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식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통곡류라든지 이런 복합 탄수화물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영양소 중에서도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얻으면서도 내가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같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조건 한여름에 보양식으로 육류를 먹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름철일수록 더욱더 부족해지기 쉬운 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에요. 그런 게 많은 게 채식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먹고 먹기 좋게 만들면 스무디라든지 야채 주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면은 레시피를 잘하면은 정말 먹기 좋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어디서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